28의 여름, 유독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길고 긴 장마철이었습니다. 첫 직장에 입사한 지 갓 1년이 지났을 무렵, 매일같이 쏟아지는 업무와 상사의 날선 핀잔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퇴근길에 제 발걸음은 늘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창문 하나 없는 세 평 남짓한 좁고 습한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독하게도 외롭고 차가웠죠.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산 차가운 김밥 한 줄을 검은 비닐봉지에 덜렁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막기엔 턱없이 작은 우산 탓에 이미 어깨 한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구두 코 안으로는 찝찝한 빗물이 스며든 지 오래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지? 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의미 없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익숙한 골목 귀퉁이를 돌 때였습니다.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이 겨우 닿는 전봇대 아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에 젖어 허물어져가는 낡은 라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버린 쓰레기인 줄 알고 무심코 지나치려던 찰나 빗소리를 뚫고 가느다란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가늘고 애처롭게 낑낑거리는 소리. 뭐지? 고양이인가? 이런 빗속에 누가? 우산을 기울인 채 조심스레 쪼그려 앉아 상자 안을 들여다본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난 지 2달이나 되었을까. 흙탕물에 젖어 밝은 갈색 털이 엉망으로 엉겨붙은 두 손에 쏙 들어올 만큼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바들바들 떨며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미를 잃은 건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버리고 간 건지 겁에 질려 커다래진 까만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추위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홀린 듯이 우산을 쥔 반대편 손을 상자 안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녀석은 처음엔 겁을 먹은 듯 뒤로 주춤 물러서더니 이내 내 손가락 끝에 코를 킁킁대며 다가와 작고 거친 혀로 내 손끝을 조심스레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고 뜨거운 체온이 빗물에 얼어붙은 차가운 내 손끝에 닿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덜컥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떡해?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엄마는 어딨어? 춥지? 응, 엄청 춥지. 내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기 힘든 팍팍한 서울살이. 원룸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도 없었고 당장 내일 아침 일찍 출근도 해야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이성적인 고민과 현실의 벽이 머릿속을 하얗게 채웠지만 비에 젖어 파르르 떠는 그 작은 생명체를 다시 차가운 길바닥에 두고 일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빗물에 젖은 겉옷을 벗어 녀석을 꽁꽁 싸맨 채 김밥이 든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빗속을 미친 듯이 달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 가슴팍에서 불안하게 뛰던 그 작은 심장 박동. 그날 나는 이 작은 손뭉치에 온 세상이 되어주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큼은 내가 지켜주겠다고 속으로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물로 흙먼지를 씻겨내고 털을 보송하게 말려주자 녀석은 제법 인형 같은 귀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밝은 크림색과 갈색이 섞인 부드러운 털에 오른쪽 귀끝만 살짝 접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하고 예쁜 믹스견이었죠. 수건으로 둘러싸인 채 내 무릎 위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 녀석. 따뜻한 우유를 데워 먹이자 배가 불룩해진 녀석은 내 체온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제 따뜻하지. 내일부터 우리 잘 지내보자. 아프지 마.
엄마가 다 지켜줄게. 하지만 완벽한 가족이 되기 위한 과정은 결코 영화나 동화처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죠. 녀석이 집에 온 첫 일주일,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녀석은 밤만 되면 불 꺼진 방구석에서 서글프게 하울링을 하며 울어댔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강아지 심신 안정 음악을 틀어보고 틱톡 시계 소리를 들려줘도 소용이 없었죠. 결국 나는 매일 밤 녀석을 내 배 위에 올려놓고 심장 소리를 들려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갈이가 시작된 생후 4개월 무렵부터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좁은 원룸은 그야말로 폭격이라도 맞은 듯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변 패드는 갈기갈기 찢겨 눈송이처럼 방바닥을 뒹굴었고 벽지는 허리 높이까지 죄다 뜯겨나갔으며 나무 의자 다리는 이빨로 갉아먹혀 톱밥이 날렸습니다. 가장 최악의 날은 첫 달 월급을 모아 나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가장 아끼던 비싼 가죽 구두의 뒤축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 날이었습니다. 야, 너 진짜 1억이야? 엄마가 이거 얼마나 아끼는 구두인지 알아? 안 돼, 내려놔! 진짜 미치겠다!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살아! 잔뜩 화가 나서 겉옷도 벗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소리를 지르던 나. 하지만 내가 큰 소리를 내자 장난감을 물고 뛰놀던 녀석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커다란 눈망울로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는 뒷다리 사이로 잔뜩 말아넣은 채 귀를 뒤로 젖히고 슬금슬금 기어와 내 발등을 한번 조심스레 핥고는 깊은 한숨을 쉬는 그 모습. 그 작고 동그란 뒤통수와 한없이 불쌍한 표정을 마주하고 있으면 도저히 계속해서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이리 와. 엄마가 소리 질러서 놀랐어? 미안해. 다치진 않았어? 그래. 내 구두가 내 이빨보다 중요하겠니? 배탈이나 나지 마라. 실컷 놀았으면 됐다. 내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치열했던 그리고 가장 많이 상처받았던 그 시기를 온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이 사고뭉치 녀석 덕분이었습니다. 사회생활에 치여 사람에게 상처받고 억울한 일로 엉엉 울며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온 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전부터 녀석은 현관문 너머에서 꼬리를 치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마치 이상가족을 상대로 만난 것처럼 뛰어올라 내 얼굴을 핥아주었죠. 내가 가방을 맨 채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면 녀석은 내 무릎에 두 앞발을 올리고 거친 혀로 내 얼굴에 짠 눈물을 쉴 새 없이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엄마, 울지 마.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내가 있잖아. 내가 엄마 편이야. 라고 온몸으로 위로하듯이 말이죠. 고소하고 달콤한 옥수수 냄새가 나는 녀석의 작은 발바닥. 퇴근 후 내 배 위에서 웅크린 채 들려주는 규칙적인 숨소리. 코를 파묻으면 느껴지는 햇볕 말린 이불 같은 목덜미의 부드러운 털 촉감. 그 모든 것은 세상의 차가운 칼바람과 무례함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가장 견고한 방패이자 가장 따뜻한 이불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녀석의 온 세상이 되었고 녀석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서투르고 정신없었던 첫 만남을 지나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누구보다 완벽하고 단단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던 그 시절, 우리는 주말마다 세상의 모든 계절을 온몸으로 맞으러 다녔습니다. 봄이면 연분홍빛 벚꽃 잎이 흩날리는 공원 산책로를 달렸고,
녀석의 까만 코끝에 떨어진 꽃잎을 떼어주며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여름이면 얕은 계곡을 찾아가 시원한 물살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쳤죠. 처음 물에 들어갔을 때 겁을 먹고 허공에 내 발을 휘젓던 그 우스꽝스러운 계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든 바스락거리는 은행나무길 위를 뒹굴었고, 겨울이면 생전 처음 보는 하얀 눈을 잡겠다고 마치 토끼처럼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녀석을 카메라에 담느라 내 손끝이 어는 줄도 몰랐습니다. 옳지, 가져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진짜 빠르네.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는 완벽한 소울메이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얼굴을 핥아 깨우고, 내가 화장대 앞에 앉아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시작하면 아, 오늘은 나를 두고 길게 나가는구나 눈치채고는 현관문 앞 푹신한 방석에 조용히 턱을 괴고 엎드렸습니다. 반대로 내가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리드줄이 걸린 서랍을 여는 소리만 내면 녀석은 그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빙글빙글 돌며 환호성을 질러댔죠. 세상과 부딪히며 깎여나간 내 마음의 모서리들은 녀석의 따뜻하고 둥근 체온 덕분에 서서히 무뎌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늙지 않는 동화 속 주인공들처럼 이 평화롭고 완벽한 일상이 영원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결코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1년은 개들의 7년과 같다고 하죠. 녀석의 시간은 나보다 7배나 빠르게, 너무나도 야속하게 내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10살을 넘기던 해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집 앞 산책로를 걷고 있었는데 늘 내 발걸음을 앞질러 팽팽하게 리드줄을 당기며 앞장서던 녀석이 그날따라 자꾸만 내 뒤로 처졌습니다. 줄이 느슨해져 뒤를 돌아보니 녀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거운 발걸음을 힘겹게 떼고 있었습니다. 아가, 왜 그래? 어디 다리 아파? 오늘따라 왜 이렇게 걷기 힘들어해? 천천히 올래?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녀석이 오늘따라 피곤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길고 긴 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변한 건 얼굴이었습니다. 진한 갈색이었던 입가와 눈 주위의 털은 마치 서리가 뽀얗게 내린 것처럼 하얗게 새어갔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통째로 박아놓은 듯 까맣고 반짝이던 맑은 눈동자에는 어느새 탁하고 뿌연 안개가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수의사 선생님은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내장입니다. 청력도 예전 같지 않을 거고요. 10살이 넘었으니 이제 할아버지구나 생각하시고 노견에 맞춰서 돌봐주셔야 해요. 노견. 그 단어가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내 기억 속의 녀석은 아직도 비 오는 날 상자 속에서 떨던 그 작은 아기 강아지인데, 녀석은 어느새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가장 가슴이 미어졌던 건 퇴근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부터 내 발소리를 알아듣고 문지방을 긁으며 지저대던 녀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꼬리가 떨어져라 흔들며 내 품으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문을 열고 들어가도 집 안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백내장과 청력 저하가 동시에 찾아오면서 내가 들어온 줄도 모른 채 거실 구석 담요 위에서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 왔어. 푹 잤어?
안 일어나도 돼. 엄마가 갈게. 나는 자고 있는 녀석이 놀라지 않게 곁에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앉아 녀석의 코끝에 내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제야 내 냄새를 맡고 화들짝 놀라며 마중을 나가지 못해 미안하다는 듯 바닥에 누운 채 꼬리만 겨우 툭툭 치는 녀석. 나는 얇아진 녀석의 목을 끌어안고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허벅지 위로 뚝뚝 흘렸습니다. 집 안의 풍경은 녀석의 나이에 맞춰 서서히, 그러나 완전히 변해갔습니다. 뒷다리 근육이 빠져 바닥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녀석을 위해 거실 전체에 두꺼운 미끄럼 방지 매트를 빈틈없이 깔았습니다. 녀석이 좋아하던 높은 침대와 소파 앞에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푹신한 3단 계단을 두었죠. 오도독 오도독 소리를 내며 경쾌하게 씹어먹던 딱딱한 간식과 사료는 모두 물에 불리거나 부드럽게 다진 화식으로 바뀌었고, 산책은 녀석이 직접 걷는 시간보다 내가 강아지용 유모차에 태우거나 품에 안고 바깥 공기를 쐬어주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하루하루 눈에 띄게 늙어가는 녀석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매일 밤 조금씩 마음의 살점을 베어내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나는 새벽에 자다가도 화들짝 놀라 깨어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녀석의 배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려놓고 작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미세한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다시 눈을 붙일 수 있었죠. 제발 오늘 하루만 더, 내일 아침에도 눈 떴을 때 내 곁에 무사히 있게 해주세요. 아주 조금만 더 천천히 가주라, 아가. 나는 매일 밤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대한 이별의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며 신에게 기적 같은 시간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시간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방 안, 가늘고 불규칙하게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강아지의 숨소리. 녀석이 15살이 되던 해의 겨울, 유독 창밖으로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날부터 녀석은 완전히 곡기를 끊었습니다. 평소라면 냄새만 맡아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던 녀석이 가장 좋아하던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삶아 코끝에 대주어도 힘없이 고개만 돌릴 뿐이었죠. 주사기로 미지근한 설탕물을 입가에 흘려 넣어 보았지만 그마저도 삼키지 못하고 턱 밑으로 주르륵 흘려보냈습니다. 결국 녀석을 품에 안고 달려간 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은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수액을 놔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장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나이도 있고 이제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 차가운 케이지 안보다는 익숙한 집에서 엄마 품에서 보내주는 게 아이한테도 덜 무서울 겁니다. 선생님, 우리 아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실 조금씩 걸어 다녔잖아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더 해줄 수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녀석을 두꺼운 담요에 꽁꽁 싸서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여 년 전 비 오는 날, 라면 상자에서 처음 주워 올렸을 때처럼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은 깃털처럼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바닥 전체에 두꺼운 이불을 펴고 녀석을 내 팔베개에 뉘었습니다. 불을 모두 끈 거실에는 오직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 그리고 녀석의 가쁘고 거친 숨소리만이 짙은 어둠 속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녀석의 등에 가만히 손을 얹고 뼈마디가 도드라진 마른 몸을 밤새도록 쓸어내렸습니다. 혹시나 내 체온이 닿지 않으면 녀석이 외롭고 추울까봐.
화장실조차 가지 못한 채 그 작은 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새벽 3시쯤 되었을 무렵 불규칙하게 헉헉거리며 헐떡이던 녀석의 숨소리가 갑자기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동안 힘이 없어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던 녀석이 스르르 고개를 들어 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백내장으로 뿌옇게 흐려진 눈이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녀석이 떠나기 전 마지막 남은 온 힘을 쥐어짜내어 나와 눈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요. 그 흔들림 없는 다정한 눈빛은 아무 말 없이도 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나 엄마 덕분에 진짜 따뜻하고 배부르게 잘 살았어. 내 평생 엄마가 내 전부여서 진짜 행복했어. 당장이라도 가슴이 찢어지며 오열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져 큰 소리로 울어버리면 가는 길이 무서운 녀석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고통 속에 억지로 버틸까봐 마지막 순간만큼은 내 웃는 얼굴, 내 다정한 목소리만 기억하고 편안하게 떠나길 바랐습니다. 나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녀석의 둥근 이마에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제 그만 아파도 돼. 우리 아가, 엄마 두고 가는 거 걱정돼서 그래. 엄마 괜찮아. 억지로 안 버텨도 돼. 부족한 엄마한테 와줘서 진짜 고마웠어. 너는 엄마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수고했어, 내 강아지. 이제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서 푹 자렴, 내 사랑. 내 떨리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녀석은 크게 한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손가락 끝을 살며시 핥으려다 멈춘 그 작은 혀를 마지막으로 녀석의 작고 따뜻했던 몸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는 작은 가슴. 나의 우주는 그렇게 내 품에서 아주 평온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눈부시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나는 점차 차갑게 식어가는 녀석의 몸을 부서져라 껴안고 그제야 참았던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텅 빈 방 안 가득. 내 세상의 전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주 고요한 거실 안.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따스한 아침 새소리. 녀석이 떠나고 홀로 남겨진 집은 혼자 살기엔 너무나도 크고 지독하게 적막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여전히 발톱이 마루바닥에 부딪히는 타닥타닥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무심코 소파에 앉아 발밑을 내려다보면 따뜻한 털 뭉치가 웅크려 엎드려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 구석에서 발견된 녀석의 짧은 털 한 가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거실 한쪽에 치우지 못한 채 덩그러니 남겨진 낡은 가죽 목줄의 냄새를 맡으며 밤새워 우는 날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내게 묻곤 합니다. 결국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 이별을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바쳐가며 왜 굳이 사서 하느냐고 말이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건 훗날 겪게 될 거대한 상실과 이별의 슬픔을 미리 예약하는 것과 같다고요. 하지만 나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서도 이제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녀석이 내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준 15년치의 벅찬 사랑과 다정한 위로는 마지막 날에 그 찢어지는 슬픔을 모두 덮고도 남을 만큼 찬란했습니다. 녀석이 없었다면 내 20대와 30대의 팍팍했던 날들은 결코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만큼 깊은 슬픔이 남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나는 녀석이 남겨준 그 거대한 사랑의 빚을 평생토록 아파하며 기꺼이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나는 굳게 믿습니다. 언젠가 내 삶의 소풍을 모두 끝내고 돌아가는 날, 투명한 무지개 다리 너머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에서 아프고 늙어 하얗게 센터를 다 벗어던지고 가장 건강하고 예뻤던 시절의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나의 천사를요. 내가 저 멀리서 이름을 부르면 예전처럼 흙먼지를 폴폴 일으키며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고 매품으로 쏜살같이 뛰어들 나의 작은 강아지를 엄마 안 잊어버리고 꼭 기억하고 있어. 거기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신나게 뛰어놀고 있어. 우리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사랑해, 나의 작은 우주. 여전히 내 마음속 가장 따뜻한 방에서 예전처럼 새근새근 평화롭게 숨 쉬고 있을 나의 영원한 강아지에게 이 눈부시게 찬란했던 15년의 기억을 바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